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와는 다르게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선 코스피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1.1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출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전일 대비 0.45% 상승한 697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와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2,678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기관 또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네요. 1,339억 원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아쉽게도 오늘 장에서도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암호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양자암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의 기술을 이을 또 차세대 기술이 바로 양자암호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이 암호를 뚫을 게 양자암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주가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고요. 이슈 또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10일에 발표된 이 구글의 또 양자 컴퓨팅에 이어 이번에는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무려 52%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고요. 아이온큐 등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연동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암호 관련주, 보안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전에 이 구글의 또 양자 컴퓨팅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엑스게이트 그리고 KCS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다면 오늘 장엔 대장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첨단소재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ICT케어 같은 경우에는 18% 넘게 급등세를 가져가는데요. 과연 같은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도는 순환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양자암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키움 운용에서 또 미국 양자 컴퓨터 또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출시를 했는데 출시 5분 만에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관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계속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포집 관련된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지금 현 정부인 이 바이든 현 정부 또한 이 CCUS를 사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또한 여기다가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CCUS 탄소 포집 기술 지원 유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사용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 21%, 그린케미칼 16%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좀 이 장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또 뉴스를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얼마 만에 기아가 6% 넘게, 현대차가 무려 4%,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간지 모를 정도로 오늘 장에서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 단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현대차의 대표이사가 연말 최대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 악재를 딛고서 연말에 최대 생산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의 수급 또한 운수장비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전에 인도 관련된 IPO 소식이 있었을 때 사실 기대감은 많았지만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현대차의 대표이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얼만큼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내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장 또 시장 마무리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또 FOMC 일정이 남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내일 새벽에 또 나올 텐데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법 또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날이라 그런지 시장도 빨갛게 물들었는데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한다. 이데일리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공개 방송했어요. 수백 분 오셨는데 시장을 보고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오신 분 모두에게 스윙 종목 한 종목 안내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단타 종목 한 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 공개 방송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핵 이슈, 계엄령 이슈 이후로 정치 관련주들이 매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던 대선 관련주였던 카카오페이도 여러분께 수익 안겨드렸고요. 오파스넷 그리고 에이텍 등 제가 안내해드린 올림픽 종목에 대한 대응은 교육방에서 여러분께 대응해드렸고 굉장히 빨리 급등이 나오고 빨리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 수익 대응했다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잠시 후에 주도주기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올림픽 종목 최근에 올림픽 종목이었던 카카오페이를 이제 잡았고 어떤 지점에 공략하고 어떤 지점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잠시 후에 올림픽 종목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 관련주가 있지만 대선 관련주로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저희 투자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QR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다음 주에도 내일에도 제가 공개 방송은 다음 주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목에 대한 관점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섹터 가운데서 순환매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뉴스들도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워낙에 좀 빠르게 변동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에 정말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서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유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반동체 이 향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님께 궁금한 부분이 반도체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대표주를 봐야 될까요? 혹은 소부장을 봐야 될까요? 우선 소부장주 AI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 AI에 대한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달에 출범되면 또 옆에 있는 머스크에 대한 이슈가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이슈 실적이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워낙 많이 빠져있는 또 대형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또한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삼성전자 또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지지라인이니까 이 큰 종목들 하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급등락이 심한 시장이어서 이런 급등락의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저점 공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빠른 수익이 좀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징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AI 반도체 훈풍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안 좋게 나오면 우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훈풍이 소부장주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경쟁은 치열하고 내년 이슈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사실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은 워낙에 저가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주들 워낙에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주도 좋지만 최근에 AI향 반도체 관련주, 뉴로모픽 관련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혹은 HBM 쪽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더 투자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또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보시고 싶으신가요? 우선 좋은 종목도 좋은 종목이지만 대응하셔야 될 종목이 루닛이라는 종목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 의료용 AI 대장주였었는데 오늘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빅파마 관련된 이슈도 많고 계속 시장만 보면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눌림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악재에 대한 이슈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는 공시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대주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지만 지분 확보한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유상증자라든지 CB, BW, 대주주 매각, 관계인 매각 이런 것들은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주식시장이죠.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시간의 블록들로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성장성에서는 이상이 없고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라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시장은 항상 악재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거래대금 터지고 오늘 하락이 10% 나왔기 때문에 눌림자리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은 지금 시간의 블록들이라는 악재 공시가 나왔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롯데그룹사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관망을 먼저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최근에 7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냐 이런 게 시장이 느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거래대금도 터지고 흐름적으로 나쁘지 않은 회사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거래대금과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딱 눌림자리죠. 지금 5일선 아래에 눌림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략을 하면 누구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차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은 이 하락을 왜 나왔느냐, 단순 하락이냐 아니면 악재에 의한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임원들의 대출 상환이나 개인적 사유로 약 64,156주를 보통주를 매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 느끼는 건데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매도, 임원들의 매도는 단기적인 고점으로 가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라고 공략하기보다는 내일이나 이번 주 흐름을 좀 보시고요. 우선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하실 분들이라면 21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 눌림 진입보다는 좀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팩트는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대주주 임원들의 매도가 나왔다. 요것만 우선 보시면서 내일 흐름을
빨리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유상증자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루니 또한 오늘장에서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10% 넘게 급락세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스페타 씨를 네.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또 계속 하겠다라면서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보면 주가가 그래도 유증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주 내일이나 이번 주를 보고 네. 또 주가가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죠.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네. 그 주가나 시장은 공포가 당일날 나왔느냐, 네. 며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흐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할 때 공포스러운 상황을 바로 면전에 있는 것과 또 맞아요. 하루 이틀 지난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른 것처럼 시장 또한 공포 공시가 바로 나왔거나 공포 뉴스가 바로 나왔거나 소문이 바로 나왔거나 이런 빨리 대응을 하는 거죠. 급락으로 대응을 하지만 급락이 되고 하루 이틀 좀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거고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을 익절 마무리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엄령이나 탄핵 이슈가 있고 시장이 다 빠질 때 손절할까요? 를 물어보시는 분께 항상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공포스럽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정상화될 거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정상화되고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른 종목들은 손절하지만 이렇게 인스피언처럼 갑자기 올라온 종목들 충분히 익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급하신 마음보다는 악재가 나오면 악재에 대한 좀 관망을 하시면서 악재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 오늘 10% 하락 나왔다는 거는 어제 시간의 블록딜로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면 다시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고 우선 매수냐 매도냐 판단보다는 관망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루닛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간의 블록딜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10% 넘게 급락세를 가져가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일단은 이 부분을 악재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중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지만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신데 계속 시장만 보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또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봐야 될 만한 뉴스만 정말 수많은 뉴스 중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만한 뉴스만 여러분들께 딱딱딱딱 알려주십니다. 이런 뉴스들까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아까 반도체 말씀하실 때 소부장의 훈풍이 불고 오. 있다는 거는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설명드릴 텐데 반도체는 저는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에이징랜드나 소부장, 작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AI 또는 반도체, 뉴로모픽 이런 장비주라든지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이슈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다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에이징랜드가 어제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상한가에 상한가 30%를 찍고 종가에 살짝 빠졌고요. 오늘 또한 종가로 고가가 16%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역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거래대금을 보시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적으로 그 종목은 관심에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돌파나 추격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조금 눌려진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공략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의견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고 칩넷 플랫폼 개발 박차하고 있다. 이게 기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AI 반도체 시장에 글로벌 공략이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주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관심 보시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반등, 내일 또 상승 기대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빠지지 않고 챙겨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최근에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AI향 반도체로 좀 수급이 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이 뉴로모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좋은 종목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타점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의 변동폭이 큰 터라 우리가 잘못 잡게 된다면 수익보다는 손절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중에 한번 정확한 타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또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해드렸던 SOS랩 제가 공략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대응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그 자리에 좋은 거래대금과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상승이 나올 때 상한가 따라잡기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잘못 따라잡으면 이게 지금 보이시겠지만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상따를 잘못하게 되면 상따 후에 손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계좌가 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SOS랩을 우선 관심에 놓을 거고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재료와 거래 대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제가 아니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좋은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 테슬라 관련주가 직접적인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드물긴 하지만 SOS랩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 중에 우선 대장주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방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공략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이 섹터나 재료의 대장주입니까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터졌는가 확인하는데 SOS랩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시장의 주도주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우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3,820억 정도 터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승 나올 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릴 때 공략하면 거의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S랩을 관심에 넣으시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할 때 이 종목 계속적으로 제가 팔로우하면서 왜 상따를 하지 않고 관심에 놓고 우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짧게 말씀드리면 공개 방송 보신 분 다 보셨겠지만 올라갈 때 이게 3분봉이거든요.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것. 즉 쉽게 상한가를 굳히지 못할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였던 12,810원을 찍고요. 바로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이런 하락폭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따를 하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3% 정도 손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좌가 이때 손절 못하면 하는 사이에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따는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재료와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을 봤을 때 일봉을 다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자리에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격은 무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11,000원 부근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가인 10,000원도 될 수 있고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눌림 공략을 한번 한다면 SOS랩은 테슬라 주가를 확인하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눌림 자리나 좋은 타점이 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분들께 좋은 가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SOS랩에 대한 또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자율주행 특히나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 재료, 이 자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상승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워낙에 좀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거래를 마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눌림 자리 혹은 이 타점을 정확히
정확하게 공략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타점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너무 잘 간다 했을 때 내가 들어가니까 바로 빠진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타점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다. 우리 또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지만 정말 종목 가운데서 정확한 타점을 노리시면서 여러분들께 기쁨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나도 내일장부터라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 전략을 좀 면밀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뉴스들 종목에 집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는 터라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는 정말로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 시작 전에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전략을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우선 오늘 8시 반에 공개 방송 이렇게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좋은 종목이 나오면 종목의 공략에 대한 매수가, 올라가면 목표가, 내려가면 손절가를 안내해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스윙 종목 한 종목 여러분께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단타 종목 한 종목 했습니다. 복귀해 보면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께 스윙으로 드렸지만 점심 때 급 4% 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고 단타 종목은 아쉽게도 오늘 손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귀 좀 해드릴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를 잘 보고 시장의 상방이냐 하방이냐 시장의 중심된 재료가 뭐냐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 났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오늘 손절을 하더라도 왜 손절을 했는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할 겁니다. 항상 매주 일주일에 한 번 8시 반에 공개 방송하니까 오늘 공개 방송 끝나고 오후에 보니까 그 교육방에 오늘 공개 방송 언제 하나요? 물어보시면 계시더라고요.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시장과 종목과 공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 했던 종목은 2종목이에요. 제가 뭐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뺀다고 해서 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단기로 공략한 건 M83이라는 종목이고요. 스윙으로 들은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M83은 이제 단기로 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단기 종목은 당일날 상승이 나오면 당일날 매도하고요. 하락이 나면 당일날 손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 공략은 손절을 가능하신 분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M83은 오늘 손절 나왔죠. 손절 3.3% 손절 나왔기 때문에 우선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지만 접근할 때 전 단기로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일날 매도했다 정리했다 말씀드릴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스윙으로 드렸는데 이게 12시인가요? 갑자기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4.8%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익절 마무리하신 분이라면 오늘은 뭐 손해보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인데 둘 다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다 잘 갔으면 좋았을 때 좀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황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도 할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 반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하단 QR 확인하시면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교육방 입장에서 오늘 지금 입장하시면 다음 주 8시 반에 수요일 8시 반에 이 공개 방송에 대한 링크를 그 교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올라가면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내려가면 손절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방송을 뭐 포장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매일 저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방 들어오시고 또 수요일 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의 핵심들을 3가지를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좀 확인하시고 이용준이 보는 시장의 핵심은 지금 이렇습니다. 여전히 정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죠. 지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던 카카오페이도 아주 좋은 흐름에서 우리가 익절 마무리했고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했고 그리고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다 상승관을 줬습니다. 다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안 파시고 계신다가 보면 급락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에 좋은 종목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응이 중요하고 좋은 구간에서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이 급등도 굉장히 쉽게 자주 나오지만 탄핵 그 이슈 이후로 급락도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한 다음에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관련주 하실 때는 다른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오늘 안 가면 내일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정치인 관련주 할 때는 급등 나올 때 급등 대응하셔야 되고 급락 나올 때 급락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에이텍, 오파스넷,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에 앉아 계시기만 하더라도 실시간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 여전히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빨라요.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는 홍준표 관련주 또 최근 들어 우원식 관련주도 이렇게 써도 되나? 하여튼 정치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사이에 상한가를 갈 걸 기대했던 종목이 하한가를 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홍준표 관련주가 올랐고 그러면 누가 되더라도 급등락은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대선에 대한 이슈, 탄핵에 대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카카오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렸고 카카오페이도 저점에서 공략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공략을 했기 때문에 VI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카카오페이를 보나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의 카카오 관련주 원픽은 카카오페이였지만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가장 큰 폭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페이도 물론 보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대선의 시계와 정치의 이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받을 수 있는 카카오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때 나왔던 재료인데요.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게임을 즐겼는데 이 게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POE2라고 합니다.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지분이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입에서 POE에 대한 이야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급등이 나오겠지만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오늘 공개 방송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슈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저는 보고 있다. TV 봤던 이용준도 내가 보는 시야와 똑같은 섹터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는 오전에 1시간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오후에는 10분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본업은 항상 잃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언제라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 직장 다니시면서 공략 따라 하실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빠른 템포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태주뿐만 아니라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HJ중공업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보더라도 타점을 잘못 맞추게 된다면 윗꼬리를 온전히 또 여러분들의 손실로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빠른 템포 가운데서도 나도 좋은 종목들 한번 선별해보고 싶다. 장중 그리고 장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 그날 가장 강한 종목들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료 온라인 방송 나도 한번 오늘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엔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게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장 시작 전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하고 또 시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하단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실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참여하신 이후에 미리미리 한번 다음 주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 리뷰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큰 수익과 도움을 준 종목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슈는 12월 4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VI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공략하셨더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 테마를 다 빼면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큰 종목은 사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11월 25일 날 지지난주인가요? 매일 방송할 때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역배열해서 드렸어요. 그때 드릴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주 중에 내가 한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용주는 셀트리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셀트리온 지금 제 생각인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대박이 이미 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피어전 종목은 지난주 말씀드리고 계엄령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금방 정상화되면서 오늘 수익 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보다는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카카오페이는 누가 되더라도 대선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카카오 계열사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셀트리온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를 내가 한 종목으로 해야 된다면 삼성바이오냐, 셀트리온이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이용주는 셀트리온을 하니까 셀트리온 하시는 분들은 제 교육방에서 관련 기사라든지
관련 내용, 관련 타점 올라가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얻어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인스피어는 사실 약간 아픈 손가락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략하고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될 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목표가는 12,000원이지만 아직 다 수익 구간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페이는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정치인주가 빨리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셔야 되는 게 이 거래대금 보시면 하루에 거래대금 2,500억 정도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려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지금 카카오 관련주 중에 1등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카카오 관련주 중에 가장 좋게 보는 종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의 수혜주이고요. 탄핵 테마주입니다. 카카오 그룹이. 왜 카카오가 탄핵 테마입니까? 물어보신다면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카카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빠져있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면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보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역배열일 때 바로 지난달이니까 역배열 때 말씀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지고 목표가 21만 원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20만 원 거의 터치를 해줬거든요. 여기가 21만 원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올랐다 이런 개념을 좀 자랑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혹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요 이슈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당에 대한 이슈예요. 제가 왜 이용주는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만 말할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왕 제약바이오주 할 거라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을 하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현금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하락하는 제약바이오인 셀트리온에 주주 배당을 하겠다라는 기사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주주 친화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대 최고의 규모인데 현금은 한 주에 750원이고요. 이거는 다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가 거의 20만 원 정도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식 배당 0.05주. 이렇게 되면 한 주를 갖고 계신 분한테 0.05주를 주는 거거든요. 즉 상승률로 하면 20%의 상승률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주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까지는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10%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연말 배당 받으시면 되는데 계산해 봤을 때는 한 주에 11,000원 정도가 주식과 현금 배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주를 갖고 계시면 1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 분은 연말까지 홀딩 하시고요. 배당보다는 주가의 상승을 보실 분들은 배당 전에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는데 이것들도 교육방해 해드릴 거고 인스피어는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지수에 의한 하락일 때 손절하는 건 약간 답답한 행태일 수 있다. 주가가 지수가 정상화될 때 손절하시면 되는데 이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인스피어는 이런 이슈로 마무리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셀트리온은 본인 생각할 때 주가냐 배당이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피어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게 지수가 하락하면 나몰라라 손절하시는 게 그 손절하는 그 기간이 가장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상화될 때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과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정말로 죽지 않을 만한 그런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의 신성성 그리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뉴스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뭐 FDA 취득이라든지 좋은 호재성 모멘텀밖에 없거든요.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 나도 한번 포트 안에 넣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매매 기법 어떤 강의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릴 텐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저 또한 돌고 돌고 돌아서 이게 저의 진리가 된 거거든요. 주도주는 첫 번째 그 섹터의 제로의 대장주인가가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냐. 저는 두 개밖에 사실 안 봐요. 역배열이건 정배열이건 그건 나중에 문제고 첫 번째는 대장주인가 두 번째는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는 카카오의 대장은 카카오페이였고요. 이번 주부터 이슈가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타점을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두 종목 다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의 대장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SO, S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의 대장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항상 대장 종목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이 그대로 걸리거든요. 왜 2등, 3등, 4등주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등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금과 분봉 대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300억, 코스피는 1000억.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거래 대금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군 카카오페이는 연일 VI 갔죠.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이게 분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만큼 VI 갔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데 최근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인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눌림 타점 말씀드리고요. 점심 11시 46분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4.4% 이상 상승이 나왔고 거래도 터졌는데 물론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도 당일날 청산해서 나이스한 거지만 일분의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익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공개 방송 할 텐데 오늘은 단기로 M83 스윙으로 카카오 게임즈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 가장 강한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을 거면 대장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주도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주도주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기법도 배워가시고 종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던 강조한 카카오 게임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급등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스윙으로 좀 길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 설명드렸는데 이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탄핵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종목이고 게다가 머스크 테마로도 좀 엮여 있어요. 그럼 기사 자체가 머스크를 항상 키워드를 넣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더 할까요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많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할 때는 대장주만 우리가 돈이 무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돈이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OE라고 이 게임 자체가 머스크가 극찬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게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 머스크는 머스크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를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탄핵과 머스크 테마라고 지금 명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OE 게임 자체가 머스크가 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카카오 자체는 사법 리스크가 약화되어 있고 이 게임 자체가 게임으로 가든 뭐 탄핵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간다는 게 핵심인데 언제 가느냐 요거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차트상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이 재료의 이 테마의 대장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테마의 이 대장주가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보시면 이 장대 항목 나올 때가 1,716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한번 급등이 싸줬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락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의 종목을 공략하면 내려가면 뭐 하락폭이 클 수 있지만 하락한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 공략하면 손절 잡기도 편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19,070원입니다. 이 종가하고 목가는 24,000원 잡을 거고요. 혹시라도
항상 주식은 손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손절은 16,000원 정도 잡으신다면 손절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그 교육방에서 오늘 공개 방송했던 것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역시나 종목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중 대응일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로 여러분들도 내일장 같이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내일장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